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 요거 추석 연휴 지나고 나가는 겁니까? 네. 저희는 연휴 직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직전에 녹음을 하고 잘 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저희도 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부터 좀 소개를 할까요? 네, 하는이라는 아이디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이라는 책 내용이 딱 전해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강박증, 우울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아스퍼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메리와 맥스라는 애니메이션도 추천드려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남자와 소녀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정신요고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정신요고에서 건너오신 분이시군요. 봄님은 또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예, 똑같은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을 들으시고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같은 장애인임에도 내 장애 외에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정신지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2007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사용하는 용어라 습관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칭 변경을 이유 없이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썼나요? 모르겠습니다. 게스트가 썼던가? 게스트가 쓴 것 같은데 그 게스트는 다시 부르지 말까요? 네, 네, 지적 앞으로는, 장애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용어를 쓰도록 변경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장애와 관련된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질병 이름도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바뀐 용어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혹은 또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런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명칭 변경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저희들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LBH님 책걸상 애청자입니다. 참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대학 4학년 아들한테도 이 책을 추천하고 저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네, 그 책에 대한 네네. 댓글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추천이랑 그리고 조회수들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걸 또 꽤 많이 듣고 추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도 굉장히 쉬운 책이고 근데 모셔온 선생님도 좀 독특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게스트께서 본인 페이스북이나 뭐 이 강연하실 때 요거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들으신 건 아닐까요? 그러신 것도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허은하 대표님. 네. 네. 자, 오늘 다룰 책은 뭡니까? 네, 오늘 다룰 책은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입니다. 아날로그의 반격. 부제로 디지털 그 바깥의 세계를 발견하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데이비드 섹스라는 저널리스트의 책이고요. 원제는 아날로그의 복수네요. 네, The Revenge 복수. of Analog. 더 리벤지 오브 아날로그. 자, 이 책의 저자는 조금 멀리 있는 관계로 못 모셨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책 읽는- 저번에 한번 네. 왔었던 책 읽는 변호사, 책변 양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양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왔었죠? 아마 한 5월쯤 제가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책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전문직의 미래. 네네네. 아날로그의 반격 책을 같이 근데 읽어보자. 그 전에 네. 책변이라는 용어 싫답니다. 싫어요? 네, 방송 뭐? 전에 잠깐 이렇게 사담을 나눴는데 왜 싫어요? 책을 안 읽어요? YG, JYP 이런 걸 좀 붙여주지 왜 책변이냐. 뭐 바꾸죠 뭐 그러면. 독서하는 변호사는 어때 그럼? 독변. 독변. 독변 괜찮네요. 독변 괜찮다. 독변으로 할까? 오히려 독변으로 할까? 이게 또 별론 것 같은데. 뭐 개취니까요. 네. 독변으로 앞으로 그럼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변호사, 독서하는 변호사, 독변 양지은 변호사와 함께 아날로그의 반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게스트로 왜 독변을 부른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세대인가요? 저분도? 아니 근데 어떤 분을 모실지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네. 도대체 무슨 도서평론가 분들을 모셔볼까, 아니면 출판사 편집자를 모셔볼까.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또 네, 어떻게 그런데 보면 그래서 이게 네. 책을 읽어보니까 단순한 인문 교양서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약간 비즈니스와 네.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양진 변호사 처음에 아날로그의 반격 제안 받았을 때 선뜻 네 좋아요라고 했던 게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습니까? 이 책 소개를 그 기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고요. 기존에 제가 뭐 물론 그 와서 방송을 했던 그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그 책과 나름대로는 그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그 읽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좀 트렌드에 좀 밝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물론이죠. 법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법조계 자체도 지금 굉장히 큰 IT와 관련된 변화의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취류를 정확하게 뭐 분석하고 알고 있고 하는 것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 아날로그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고 심지어 더 커지고 있다. 뭐 부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인데 그 대표적인 아날로그 직종 중에 하나인 변호사로서 약간 반가웠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이 책이 어떤 그 큰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아날로그의 어떤 시류가 디지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거는 뭐 저희 그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 책의 저자도 뭐 디지털이 사라질 것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의 뭐 환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지털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 뭐 이런 좋은 쪽만 보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결론 부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면서 책이 끝나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이 저자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디지털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이라는 게 1과 0으로 상징되는 디지털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쨌든 아날로그 세상이니까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이 나올 때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미뤄뒀던 책이에요. 그런데 마침 또 JYP가 본인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고 책걸상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하고 읽었는데 저는 뭐 여기저기 이거 책에도 또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포스트잇도 꽤 이렇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YG가 조금 조리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리 있게. 이 데이비드 섹스라고 하는 저자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캐나다나 미국은 크게 뭐 이렇게 구분이 없으니까 뭐 뉴욕 타임스라던가 뉴요커 같은 이제 주로 미국 동부에서 이제 발행되는 매체나 잡지에 기고를 해왔고 지금까지 3권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주로 이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쪽의 책들을 이제 출판해왔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매체 기고도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주로 많이 써왔던 분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촉을 좀 세우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이 보기에 뭔가 좀 모두가 다 디지털 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포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아날로그가 다시 재등장하고 있거나 부활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반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질문이나 주제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제 이 책에 이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책의 구성이요. 뭐 총론 같은 건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그냥 몇 개의 키워드 혹은 몇 개의 산업 분야를 꼭꼭꼭 짚어가면서 이런 분야에서 사라졌던 물건 혹은 비즈니스가 요즘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쭉 서술을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뭐 이 책과 꼭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 미국이나 어쨌든 영미권에서 많이 팔리는 논픽션 저자들의 책 쓰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질문과 주장하고 싶은 바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날로그가 부활하고 있다. 혹은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디지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병렬식으로 나열을 하면서 같은 주장을 계속 독자들한테 확인을 시키고 환기를 시키는 거죠. 네. 그 덧붙이면 사실 그 우리나라 그 독서 시장에서 좀 미약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논픽션이나 르포 부분이 사실 일본이나 미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베스트셀러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일환으로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르포를 쓴 거죠, 이 작가가. 네. 이 책은 굳이 나누자면 사실 경제 경영서라고 네, 해야 될 경제 것 같아요. 경영서라고 해도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장제목들을 들으면은 이 책을 안 보신 독자들도 감이 확 오실 거예요. 1장이 레코드판, LP판, 네, 2장은 종이, 3장은 필름, 네, 그리고 4장은 보드 게임, 네, 5장은 인쇄물, 6장은 오프라인 매장, 네, 7장은 일, 8장은 학교, 9장은 실리콘밸리입니다. 자, 앞에 뭐 6장까지는 다 제목만 들어도 사라져가던 것들이니까 네네. 예, 쉽게 알 수 있는데 7, 8, 9는 2일 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제가 있어요. 로봇을 대체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아하, 그러니까 기계가 대체했던 일들이 사람이 다시 하는 사람이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는 쪽으로 오케이. 가고 있고 그리고 8장은 학교는 아이패드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아하, 요것도 이제 그 온라인 교육, 이러닝 이런 것들보다는 네. 대면 교육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장은 실리콘밸리인데 낮에는 코딩을 하고 밤에는 수제 맥주를 만들고. 사실 9장은 앞에 8장까지랑은 약간 달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약간의 에필로그가 있고요. 네. 양변은 아날로그적인 사물들을 얼마나 지금 누리고 사는 편입니까? 글쎄요. 그 일하는 작업장에서 보면 변호사야말로 뭐 종이에 휩싸여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송 기록은 사실 종이로 되어 있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저희가 전자소송이란 거가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고도 민사사건에 한해서 전자 파일로 직접 송부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약간 우스운 거는 그렇게 전자 파일로 보낸 다음에 아이패드나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판사나 변호사가 그걸 다 출력해서 본다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법조계에서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종이 출력물을 법원에 보내는 그 과정만 그냥 파일로 그렇죠. 그걸 바뀐 파일로 거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그 문서를 수발하고 문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는 인력 사무원이 항상 필요했어요. 과다하게. 그 근데 일자리가 그런 인력은 사라진 거죠. 대신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 종이값은 더 들겠네요.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종이값은 들었죠. 잉크값도 들고. 네. 아니지 이 로펌에서 종이를 출력해서 갖다 주면 그거를 보면 되는데 파일로 오니까 법원이 직접 출력해야 보려면 되니까요. 법원이 네. 출력하느라고 맞습니다. 예. 종이하고 토너 값이 더 드는 그러니까 거죠. 법원의 출력 업무를 하는 또 일이 또 더 늘어나겠네요. 그건 뭐 프린터가 하니까 그거는. 예. 근데 그걸 판사님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예, 밑에 실무관이나 네, 이런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나 판결문 소송 관련 서류들을 종이로 보는 거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 편하죠. 예. 편하죠. 예. 일단 뭐 왔다 갔다도 해야 될 뿐더러.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쪽 업무를 잘 모르지만 그 첨부 자료 중에 정말 대충 막 첨부는 해야 되지만 굳이 열심히 볼 필요는 없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후다닥 넘겨야 되고 스킵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아이패드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네. 넘겨야 되는 그리고 건지. 또 때로는 또 고도의 집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나 아이패드 그 액정 화면을 보고 있기에는 좀 피곤하긴 피곤할 것 같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해요. 종이에 이 필기구를 뭘 메모를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죠. 아니 많죠. 많이 아주 많이 씁니까? 아이디어나 판례 같은 거 막 옆에다가 막 생각나는 저희가 거 뭐 있으면 보통 서면을 쓴다고 하는데 네. 그 기록들이 있으면 그 기록에 대해서 서면에 반영할 내용
그 핵심적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막 포스트잇과 포스트잇 같은 거. 이 그 메모지 이런 것들이 작업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 도구죠. 변호사 업무는 여전히 그 손으로 뭐 쓰고 붙이고 메모하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군요. 네. YG는 실제로 종이에다가 막 글자 쓰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 이제 책 처방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YG 진짜 글씨를 못 쓰는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글씨도 못 써요. 글씨도 외로 못 못 씁니다. 상상 외로 못 쓰고요. 오,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쓰고 살았나 봐요. 아니 뭐 안 쓰고 안 살았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재수 없지만은 저 기억력이 좋아서 그냥 한 번 보면 다 기억하기 한 번 때문에 보면 다 기억하기 메모를 안 때문에 굳이 한다고? 메모를 안 해요. 아유 재수 없어. 네. 그 하여튼 별로 안 쓴다는 거죠. 별로 안 써요, 진짜. 네. 별로 안 씁니다. 저도 거의 무슨 이렇게 회의하거나 할 때 이렇게 낙서 수준으로 그냥 찍찍찍 하는 거 빼고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는 경우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기자들 중에도 이렇게 좀 뭔가 좀 품격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 이 책에 이제 한 장에 나오는 몰스킨 수첩 같은 거나 그 유명한 예, 네.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꼭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폼 좀 잡아보라고 어떤 분이 만년필 선물을 주셨는데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글씨도 잘 못 써서 메모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막 그렇게 뭐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습관도 사실 안 들어서. 자, 뭐 책 얘기는 뭐 시시콜콜하게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좀 천천히 하고요. 우리 여기 지금 아재들 3명은 아날로그 사물들이나 이 아날로그적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나 지금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P판 듣습니까? LP판 듣는 사람 여기 3명 중에. 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LP판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중학교 2, 3학년 정도부터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 CD로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그 턴테이블이랑 LP판이 몇 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집에 CD장에 CD는 꽤 있는데 약간의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네. 저만 해도 LP 수백 장 있었는데 그 다 버렸거든요. 네. 요즘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버렸지? 왜 버렸을까? 아니,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버릴 때 생각에는 내가 이걸 다시 들을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버렸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용돈 생길 때마다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도부터 모았던 CD들은 꽤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CD도 안 사게 그다음에 되더라고요. 종이 노트 이런 거 씁니까? 다이어리?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고 다니지는 않고요. 집에 가면 테이블에 그 다이어리 그 별다방에서 해마다 나눠주는 그 다이어리 노트 있긴 한데 주로 뭐 여행 준비하고 이런 간단한 메모할 때 나중에 다시 볼 이유가 있는 메모할 때 조금 쓰는 정도 말고는 안 쓰고. 저건 어때요?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 대학 때 이미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써본 적이 없죠. 게스트를 조금 더 나이 든 사람을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니 필름 카메라를 써본 적은 있겠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두 번 찍어본 적은 있겠죠. 근데 한두 내가 번은 주된 유저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거죠.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기억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양변이랑 저랑 비슷한 독변이랑 저랑 비슷한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필름을 끼고 그리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이런 일들까지는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거를 그런 경우 없어요? 이 필름 카메라가 옛날에 필카들은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쭉 나와. 맞아요. 롤에 말려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찍혀가지고 이미 찍힌 필름들이 쭉 이쪽 공간에 모아져 있다가 다 찍고 나면 다시 롤 안으로 집어넣어서 현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방식이 있고 반대로 일단 다 뽑아. 네. 어떤 카메라는 다 뽑아가지고 꺼내놓고 한 장 한 장 찍은 다음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도로 다 감아가지고 그 롤 안으로 집어넣고 카메라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안 들어가면.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깜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는다고 감았는데 안 감겼으면 딱 여는 순간
네, 그 필름은 다 날아가는 거죠. 저는 캐논 카메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캐논 카메라는 그건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게 이제 필름이 자동으로 딱 감겨요. 다 쓰면 자동으로 딱 감기게 됐죠, 감겨요. 물론.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열어가지고 맞아요. 필름을 망친 맞아요. 다음에 야 이거 자동으로 좀 감기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고 맞아요. 보드 게임 합니까? 보드 게임을 하죠. 해요? 그 보드 게임은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뭐 젠가 같은 독교는 거라던가 보드 게임 카페 이런데 저희는 카페는 가본 적은 없는데 제 동생이 보드 게임 매니아여가지고 저희는 추석이나 설에 보드 게임을 합니다. 갖고 와서 그러면 이게 사실 고수도 물론 치는데 저희 집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하면. 제가 지금 1, 2, 3, 4장의 제목들을 좀 여쭤봤는데 왜 여쭤봤냐면 약간 지금 예전과 달리 흘러가긴 했지만 저는 요 세 명은 이 네 가지를 옛날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지금 물어본 건데 의외로 옛날에도 안 했어요라는 답을 해가지고 김 빠지긴 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옛날에 해봤던 사람들이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그게 저도 그게 그것만 흥미로웠어요. 가지고는 오히려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냥 뭐 해보고 끝.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보면서 새로운 디지털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느낀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그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대목이 딱 그 대목인데요. LP 레코드판은 반문화라는 카운트컬처죠. 반문화라는 명성을 회복하면서 젊은 문화의 핵심으로 재진입했다. 아이들이 레코드판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는 LP 레코드판의 판매를 놓고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아이팟과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뭔가 부모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사용하는 것들은 쿨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로큰롤처럼 말이죠. LP는 이제 더 이상 부모 세대의 물건이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트렌드를 포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디지털 세대가 아날로그에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1부와 2부로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1부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뭐 레코드판, 종이, 필름, 보드게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이게 쉽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인 아날로그의 반격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이 상품 하나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들이거든요. 그렇죠. LP도 아무리 들어도 지금 CD나 음원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CD는 거의 없고 이제 음원 시장과 그렇죠. 비교하면 많아봤자 뭐 한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죠. 네, 1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종이도 여기서 나오는 어떤 노트 이런 부분들도 몰스크린을 제외한 나머지 공책 생산자들 뭐 어떤 그 사무용품 생산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드 게임도 상당히 이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데 틈새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열거해 놓고 그 안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이렇게 변혁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은 2부 아날로그 아이디어의 반격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1부보다 2부가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JIP 같은 경우도 1부 정도 읽고서 저한테 생각보다 너무 재미없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책의 구성을 약간 전 좀 미국이나 캐나다적인 맥락을 좀 놓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유행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리벤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약간 복수 같은 거예요. 이미 디지털 흐름이 더 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의 복수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아직 그게 약간 미약해서 그런 번역이 좀 그 현실을 반영한 번역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싶기도 해요. 이제 저희 셋 다 이제 2부의 아날로그 아이디어의 반격이라는 대목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장이 인쇄물인데 예를 들면 부제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5장 인쇄물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널려 있는 공짜 정보들이나 혹은 공짜 컨텐츠들이 범람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자기를 티내게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큐레이션된 엄선된 정보가 딱 되어 있는 좀 괜찮아 보이는 잡지 혹은 책에 대해서 여전히 호감이나 아니면 그런 그 소구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전 정말 그 공감했던 게 사실 1, 2, 3, 4장에는 저 쓰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노트도 안 쓰고 뭐 LP도 안 하고 뭐 다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독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전체 시장의 흐름 중에서 정말 일부의 특이한 사례일 뿐이지 이게 앞으로 디지털 비즈니스하고 맞먹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진짜 반격 내지는 복수에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뭐 사실 뭐 농담이지만 이게 제목이 더 정확한 제목은 아날로그의 마지막 발악 혹은 뭐 소소한 반격. 그렇지 아니 아날로그의 몸부림. 뭐 아날로그는 그래도 죽지는 않아 뭐 이런 네네. 아날로그의 연명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앞쪽 일부는. 네네네.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재밌어지긴 하는데 그 책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1, 2, 3, 4장에 나온 아날로그 물건들은 안 쓰는데 종이책은 옛날보다 더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JYP도 요새 전자책으로 최근에 책 산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집에 이제 어쨌든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짐이잖아요. 큰 인테리어 소품이기도 하죠. 예, JYP가 그 레코드판 아까 다 버렸다는 것처럼 저는 이사할 때마다 진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책을 다 버려버리고 싶은 아 버린다는 줄 알았네. 네, 책을 다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솟구칠 정도로 책이 굉장히 큰 짐이라서 저는 만약에 그 내 독서의 경험의 만족치를 이북이 디지털 책이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처분할 의향도 저는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그렇게 막 물건에 대한 그런 무슨 욕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책에 데이비드 섹스 같은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던 게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하면서 보고 싶은 책 혹은 집에 자주 볼 책들 등등을 해서 한 200권 정도를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200권 정도를 그러니까 제 돈으로 책을 산 다음에 그 책을 홍대에 있는 예쁘게 스캔 잘해주는 데다 맡겼어요. 택배 한 몇 박스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맡겨서 PDF 파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장당 10원인가 쳐가지고 돈도 꽤 들였고. 전자책이 없는 책들이었겠죠. 네, 전자책이 없는 책들이었죠. 전자책이 있으면 그냥 전자책을 샀으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PDF 파일을 당연히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갔죠. 꽤 많이 읽었어요. 1년간. 근데요. 제가 JYP가 되더라고요. 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얘기야. 아니 그 JYP는 옛날에 종이책만 볼 때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네.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JYP는? 글쎄요, 그 저도 궁금합니다. 거의 기억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저희 집에 계신 탁 높은 치면은 저기 이제 의식의 심연에서 떠올라. 저희 집, 무의식에 다 저장돼 의식에 있는 저장돼 건가요? 있는 거죠. 저희 집에 계신 높은 분이 가끔씩 정말 한심해하면서 내 이름은 아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이책을 보는 게 훨씬 즐거움. 이렇게 전자책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만족감이라는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네, 이 종이책을 점점 많이 보게 됐는데 남들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이 책에도 트렌드가 나오는데 또 그리고 성장 속도가 계속 정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종이책이 더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내가 이코노미스트를 본다, 뭐 아니면 내가 지금 과시적인 어떤 뭘 소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예. 남들이 아이패드로 보면 저놈이 뭘 읽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전자책을 안 보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안 보는 이유는 저는 그 인터파크 비스킷 앱으로 주로 봤는데 그 앱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망했어요. 결정적으로 달라진 기능이 전체 책 분량 중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불가능해졌어요. 각각의 챕터 중에 어디 있는지만 자꾸 알려주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럼- 뭐 중요해? 아니 내가 지금 그러면 이 책을- JYP 같은 경우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나 디바이스 환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전자책으로 돌아갈. 전 다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자책은 전자책도로의 또 장점이 있어요. 예. 여기 저 줄치는 것도 쉽고 음.
이 종이책에다가 줄을 쳐놓으면 이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가 어디에 줄 쳤지 이러고는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전자책 시장이 한국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부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 예스24 크레마 네. 그 이북 리더기 있잖아요. 그걸로 꽤 많이 읽는 편인데 보면은 그 종이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살려져 있어요. 최근 기기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줄치는 기능, 그 다음에 메모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쉽게 구현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다르냐면은 뭐 이게 애청자분들은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전자책으로 HQ를 읽었거든요. HQ를 이북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죠.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가 되게 세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슉 그냥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저는 전자책이나 이 종이책이나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책걸상에서 다루는 책들 중에서 조금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뭐 메모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이라도 좀 붙여야 되고,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독서의 몰입도가 전자책이랑 종이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냥 그 제가 종이책을 읽으면서 그 느꼈고 몰입할 수 있었던 독서 경험을 아직까지는 전자책이 저한테 제공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부분은 YG께서 책에 대한 어떤 그 물신주의를 반영한 어떤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본 YG는 책을 정말 그 YG가 살고 있는 집을 갔었는데 책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닦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다. 변태구나. 몰랐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그 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북을 용납할 수가 없죠. 지금 YG는. 아니 책님이 지금 이렇게 다 출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북을 사보냐 이런 거죠. 아니 제가 한때 그랬다는 건 인정. 근데 지금은 제가 책에 대한 그런 뭐 방금 표현한 그런 패티시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예,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지금 막 책 다 널브러져 있고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책을 닦진 않았는데 책을 접거나 줄치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그런 쓸데없는 습성을 가졌던 거를 너무 후회하는 게, 옛날에 읽었던 책들 중에 뭐 근사했던 부분, 뭐 인용하고 싶었던 부분이 생각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즘 포스트잇을 붙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한 10년 됐어요. 줄을 팍팍 치면서 형광펜으로 아, 나도 10년 지나면 저렇게 될까? 내 책을 누구도 다시 안 보더라고요. 나도 다시 안 보는데 굳이 거기 줄 좀 치면 어때? 접으면 어떻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책 인쇄물 부분에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북은 아무리 많이 사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읽는 어떤 효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책은 읽지 않더라도 집에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쌓아놓고. 내 말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적의 느낌이 그리고 인쇄물이 되게 있는 거죠. 맞아, 물리적으로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사실은 또 중요한 거죠. 딱 상품이라면은. 그 저희 집 이사할 때 지난번에, 옛날은 안 그랬는데 이사할 때 그 이삿짐 그 회사에서 물어보는 항목 중에 책은 얼마나 되십니까? 꼭 물어보시죠. 물어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사할 때는 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그냥 견적내러 온 다음에 이 책이 정말 많네요 뭐 이러고는 하셨는데, 요즘은 책이 많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마 추가 차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견적 내는 과정에서. 책은 무거우니까 네. 되게 싫어하십니다. 저희 집 네네. 이사할 때. 음. 1부 마칠까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지금 얘기하지 않고 네. 아날로그와 관련된 그냥 쓸데없는 수다만 한 것 같은데요. 네. 아 저는 양변 오늘 독변 부른 거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막 저희 이상한 그런. 변태임을 지금 폭로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다음 2부에 YG의 옛날에 찌질했던 시절에 대해서 독변이 더 많은 증언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날로그의 반격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시 뵙죠. 네, 독변도 감사합니다.